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도 일시적 2주택 관련한 큰 완화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완화 정책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큰 완화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현재 1주택자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1281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주택을 가진 사람 중에 비중으로 따지면 약 85% 정도가 되고요. 다주택자는 15% 정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만큼 대다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완화 정책이라는 것이고, 이 1주택자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뭘까요? 바로 절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방법은 첫 번째, 비과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됩니다.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 규제 지역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이 비규제 지역 가더라도 30% 정도밖에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1주택자는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것을 활용하게 된다면 추후에 크게 양도세를 절세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죠. 자, 그 전에 1주택으로 계속 가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비과세를 챙겨갈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럴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통틀어 봐도 이러한 절세 전략을 쓸 수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자산을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 반드시 거쳐가는 단계가 바로 이 일시적 2주택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일시적 2주택의 완화는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무려 주택을 보유한 85%에 해당하는 128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완화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보도자료 함께 보겠습니다. 정말 큰 완화거든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자, 3년 안에 처분만 하면 1주택자로 봐준다는 거예요. 주택이 2개여도 1주택자로 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보시면 양도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적용받을 수 있고요. 주택이 2개인데도. 취득세도 다주택자 중과가 지금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붙잖아요. 그것도 비규제가 아니더라도 중과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규제지역 사도 상관없는 거예요. 강남 3구, 용산 지금 사도 중과 없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종부세 관련해서도 항상 문제였었죠. 다른 건 이 중과를 하지 않았는데 종부세는 그대로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이번 정권 들어와서 이게 특례 신청을 하면서 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종부세 같은 경우 풀어줌과 동시에 또 3년이라는 처분기한까지 포함을 하면서 3년 이내 팔기만 하면 그냥 1주택자로 봐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12억 깔리고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되시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이게 3년에서 2년, 1년까지 줄어들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완화돼서 2년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기존의 3년 그대로 가지만 이 취득 시점에 기존 주택하고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이제 2년 이내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이게 바뀌는 거예요. 무조건 이 소재지 구분 없이, 규제 지역 필요 없이 3년으로 처분 기한이 연장됩니다. 아주 심플해지는 거죠. 그래서 양도, 취득, 그리고 종부세까지 모두 3년 이내입니다. 종부세도 특례 전에 나와서 신청하신 분들 많죠? 이것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데 다 3년으로 그냥 통일된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 규제 지역이라는 말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아예. 이렇게 되면 현재 임박하신 분들, 처분기한 임박하신 분들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 최악의 상황에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올해 23년 상반기가 금리의 정점인과 동시에 매수 수요도 바닥인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최악인 상황인 거예요. 이때 내놔봐야 제 가격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이란 기간이 생기면 이 최악의 시기는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급하게 내놓으실 필요가 있어질까요? 임박했던, 급했던 분들이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지금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이러한 요인 때문에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급매에 처분해야만 하고 가격 후려쳐야만 하는 이 일시적 이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게 급매로 나올 경우에 시장 가격이 되고 급매 거래가 되잖아요. 그 위에 있는 물건들은 무조건 비싼 물건이 되는 거예요. 수요자는 줄어있는 상황에 이 급매물 가격 후려친 게 시장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장 충격을 유도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더 낮아지는 이런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시적 이주택의 기한을 1년 더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완화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시적 이주택인 분들에게만 이게 영향이 있을까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주택자의 비율은 85%입니다. 1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아주 큰 혜택이 지금 떨어지게 된 겁니다, 앞에. 자, 최근을 보자고요. 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제. 자, 문재인 정권에서는 결국에 1주택자도 추가로 주택을 사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왜? 이전에 갈아타기 수요가 계속 시장을 움직여 왔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고 이 1주택에 해당하는 일시적 2주택자까지 규제를 강하게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일시적 2주택을 하기가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전입신고까지 하게끔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3년에서 2년으로 규제하고 그걸 또 1년으로 축소하고, 그리고 대출 관련되면 6개월 이내 전입까지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수요는 당연히 급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하는 게 어려워진 것이죠. 원래는 이 다주택자만 압박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9.13 대책 이후에 다주택자 들어가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2018년 9.13. 근데 그 이후에 시장에 그 기류를 만들어내는 이 주도하는 세력이 1주택자가 됐어요. 일시적 2주택자. 그래서 19년 이후 이 상승기, 매년 이끌어오는 게 갈아타기 수요였고, 이 수요를 옥죄기 위해서 일시적 2주택에 규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시적 2주택이 현재에 이를 때 이런 하락기를 맞게 되니까 이 규제권 안에 들어오면서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되고 2년 안에 팔아야 되는 상황과 수요의 감소가 맞물리게 되면서 이 제한된 매수 수요로 인해서 비과세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크면 그냥 급매로 후려쳐서 파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수요가 없을 땐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급매물이 시장가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 있는 가격은 비싸다고 판단하고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급매 외엔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이미 싼 가격을 받고 더 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엔 19년 이후 이 상승장을 만들어냈던 주역도 일시적 2주택자고, 지금의 급락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일시적 2주택자가 아주 큰 주도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1년의 기한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숨통이 이렇게 트여지면 시장 상황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다주택자들은 급할 게 없어요. 이미 보유세 완화했죠. 양도세도 이제 폐지 수순 가고 있죠. 급히 팔 이유가 지금 사라지는 과정이에요. 없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난 시장, IMF며 서브프라임이며 이런 모든 시장을 학습했던 분들이 다주택자 분들입니다. 자,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 23년 상반기, 금리 최종점,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것보다 어차피 보유한 데 따르는 보유세가 감소하게 됐는데 보유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싸게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또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한테 가게 되는데, 일시적 2주택자도 지금 처분 기한이 1년이 더 늘었어요. 그럼 당장 나와야 되는 매물이 1년 뒤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급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이 급락하고 폭락한다, 더 낮은 가격에 싼 가격에 지금 원하실 텐데, 그 싼 가격이 오더라도 지금은 아닌 겁니다. 1년이 더 늘어났어요. 급한 매물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300만 명에 달하는 1주택자가 기존에는 1년 이내 처분해야 되니까 못 움직였던 것이 3년이라는 기간으로 무려 2년이 길어지다 보니까 갈아타기를 마음먹고 비과세와 장특공제까지 받아보면서 원활하게 갈아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일시적 2주택인 사람이 완화되면서 효과를 보는 것보다 이 처분 기한이 늘어나면서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 어떤 혜택이 생겼고 어떻게 에너지가 생성될 수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현재 규제 완화로 인한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서울도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비규제 지역이 됐어요. 그럼 비규제 지역의 효과를 서울도 중요한 지역이 정말 많은데도 강남 3구와 용산만 있습니까? 그 외에도 유망 지역 많은데 거주 요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외 지역도 유망 지역들, 마포, 성동구 이런 지역들 보시죠. 거주 요건 필요 없는 겁니다. 세대 분리된 자녀 명의만 있다라면 2년 갖고만 있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자금 조달 계획서도 당연히 일정 금액 이하로 떨어지면은 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번거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효과로 1주택자, 2주택자까지 또 비규제 지역은 취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중과 제외 3년 동안, 그리고 자 종부세도 마찬가지 2주택까지는 종부세 중과 세율이 폐지가 됐죠. 그러면서 인당 9억씩에서 공동명의면 18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액수로 따지면은 여러분들 거의 35억 정도 수준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에 규제 완화됐죠. 이게 뭘 가리킬까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미 시절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자, 언제적 얘기하는 겁니까? 똘똘한 한 채 시대 이미 갔어요, 여러분들. 계속 똘똘한 한 채, 대형 찾고 있으면 수익률은 저 멀리 가는 겁니다. 우리는 브랜드 네임이며 지역의 이름이며 좋은 한 채, 이 실거주자의 시각으로 시장을 보시면 안 됩니다. 자산을 크게 키우려면은 투자자의 마인드로 현재 상황을 철저하게 냉정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수익률로 기반한 지금 상황 판단에서 최적의 전략을 쌓아야 되는 지금 시점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은 똑똑한 다주택이 가장 큰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수익률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아파트를 보면 좋을까요? 여전히 아파트는 고금리 상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매가가 좀 떨어졌어도 여전히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 큽니다. 이 매덕 가지고는 서울 아파트 투자 지금도 못해요. 하락을 맞았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금액은 여전히 많다라는 겁니다. 큰 차이가 안 나요. 전세가가 고금리에 같이 영향받으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많은 돈 들여서 큰 수익률을 만들 수 있을까요? 투자의 기본은 자기 자본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래가치 높은 물건을 취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는. 그렇다면 미래가치는 높은 이 정비사업,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전세가율이 높은 물건, 이런 것을 빨리 선점해서 파도를 타야죠.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야죠.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 제가 매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영상에 제가 오픈을 안 하고 있죠. 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자, 초기 재개발 관련된, 그리고 초기 재건축 관련된 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세워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금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1억 이내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1억 이내로 소액으로 전세가율 높은 전세가율 바탕으로 해서 수익률을 최대로 정비사업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과 물건, 입지에 대한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은 하단에 첫 번째 제가 남긴 댓글, 이런 사진 모양입니다. 댓글 누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시적 2주택자의 큰 완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다음에도 좋은 소식 발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반 영상에는 공개되지 않는 저의 수많은 특별 강의들, 70개가 넘는 강의들과 매물까지 멤버십 가입하시면 모두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제 채널명 옆에 놀라운 부동산 옆에 가입 버튼 눌러주시면 멤버십 가입이 가능합니다.